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제 공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목련꽃이 번글었습니다. 수많은 꽃몽우리 가운데 딱 한 송이가 피었더라고요. 어찌나 반가웠던지 사진을 찍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뭘까요?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 대 국가 대항 경기가 벌어지면 열광을 합니다. 이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스포츠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드물기도 하지만 특히 이 좋아하는 축구를 소재로 한 걸 최근에 알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설을 읽어드리고 다시 제 말씀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공 줍는 사람. 상대 팀은 여유가 완연했다. 비교도 골득실차로 올라가는 보장된 앞날이 그들을 여유 있게 만들었다. 승강 플레이오프 룰은 돈을 낳고 긴장을 낳고 피를 마르게 했다. 상대 관중석에서 호기로운 함성이 사람들의 숨결을 타고 건너왔다. 선은 그런 분위기를 띈 사람들을 다문다문 알았다. 공시 준비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가뿐히부터 호기롭게 저녁을 사는 공시 합격자들에게서 풍겨나오는 뉘앙스였다. 인생도 공처럼 회전하고 불규칙한 바운드를 보인다. 후반 15분을 남겨두고 M팀 감독은 7번을 빼고 44번을 투입했다. 44번의 포지션은 윙 포워드였지만 선이 아는 44번은 전천후였다. 깊은 산속에 하나 켜져 있는 가로등처럼 빈 관중석 아래 네온사인처럼 번호판이 반짝거리자 쓰러지는 한숨을 들은 것도 같았다. 교체가 있습니다. 44번 선수인데요. 최근 거의 출전 경험이 없는 선수네요.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에 에이스 7번을 빼고 44번을 투입한다는 건 감독의 히든 카드인지 아니면 일부 리그를 포기하는 것인지 모든 것은 90분 종료 휘슬 소리와 함께 결정되겠습니다. 선은 아나운서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몇 안 되는 관중들이 내뱉는 소리가 응원이었는지 야유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선이 아는 44번은 축구에 환장한 놈이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회가 오는 건 아니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부상으로 선 가까이에서 벤치를 지켰다. M팀은 강등 위기에 처한 순위인데다 후보에 더 가까운 등번호는 그를 더없이 잘 묘사했다. 그의 눈초리는 뿅망치를 들고 머리를 들이미는 두더지를 사정없이 내리꽂는 눈빛이었으나 부릅뜬 눈빛은 주저앉은 엉덩이와 상관없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녔다. 반면에 선은 운동을 썩 즐겨 하지 않았기에 축구라고 딱히 관심이 생길 턱이 없었다. 몇 달만 공 주우면 되는 거라고 가볍게 여겼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달아가는 이 구장과 오래전부터 붙박이어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꼬집어 말하면 공만 줍는 건 아니었다. 운동장 트랙 주변에 나뒹구는 쓰레기는 옵션이었다. 명색이 홈구장에서 몇 년째 전속 알바로 뛰는 그의 닉네임과 달리 선을 부르는 사람도 각양각색이었다. 누구는 볼보이, 누구는 캐치맨, 누구는 공도우미, 누구는 야, 누구는 임마, 또 누구는 이 새끼야 하고 불렀다. 선은 그 다양한 호칭에 적절히 반응했다. 조직에 오래 몸을 담을수록 얼렁수가 늘어나기 마련이었다. 공의 묘미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게 묘미라면 묘미고 지랄이라면 지랄이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 OT에서 누군가 이 얘기를 해주었던 것 같다. 상대 팀에게는 공을 최대한 천천히 던져주고 우리 팀에게는 번개같이 던져주라고. 이 구령 때문에 선수들에게 욕을 먹은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깟 공놀이에 목숨을 걸듯 싸우는 모두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선이 딴 생각에 빠질 무렵 빨리 공 던져! 라는 외침이 들렸다. 44번이 뿅망치를 들고 선을 두더지로 알고 달려오고 있었다. 44번에게 공을 던져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소리에 놀라 광고판을 뛰어넘어
붉은 빛의 트랙에서 초록의 그라운드로 공을 던졌을 때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는 느낌이 든 건 모를 일이었다. 44번이 공을 몰아 정신없이 질주했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을 뚫고 달리는 짐승의 몸짓이었다. 풀려버린 양쪽 신발끈은 더욱더 44번의 드립을 화려하게 보이게 했다. 선의 시선이 44번의 두 발을 따갑게 따라가다 피곤을 느꼈을 때 44번이 불안간 넘어졌다. 수비수들이 거칠게 밀었는지 아니면 신발끈을 밟았는지 모르겠다. 파인 잔디 위에 붉게 흙물이 든 흰색 유니폼은 즐거운 고통 속에 전신을 뒤틀었다. 경기장 밖의 부심은 추가 시간 3분을 알렸고 주심은 M팀의 프리킥을 선언했다. 선은 순간 44번의 매서운 돌파로 시작된 M팀의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상상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이 있는 곳은 일본 소년 만화의 한 페이지가 아닌 현실이었다. 불현듯 M팀 감독이 훈련 중 선수들에게 욕설을 섞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불대던 게 떠올랐다. 자신은 해외 유명 리그에서 뛸 선수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나 한순간의 부상이 그 모든 생각을 아웃시켰다고. 모든 불행함은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골키퍼의 지시에 따라 상대팀 수비수가 벽을 쌓았다. 공 뒤에는 킥이 가장 정확한 10번이 서 있었다. 선은 지금껏 44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을 처리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상대의 깊숙한 진영에서 반칙을 얻어내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공은 수비벽에 부딪히자 골라인을 벗어났다. 다행히 코너킥이었다. 선은 전광판의 시계를 힐끗 보았다. 전광판의 90분은 멈춰 있고 추가 시간은 1분이 채 남지 않았다. 막장의 기운이 그라운드를 에워쌌다. 포기에 길들인 사람들의 성급한 날숨과 아쉬움이 바람을 타고 땀내와 섞여 선에게 와닿았다. 코너 에어리어로 누군가 급히 뛰어갔고 뻥 공차는 소리가 들렸다. 작전대로라면 44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감독의 욕지거리가 들리는 듯했다. 언젠가 대학교 친구가 설명해준 카르만 효과. 축구공과 같은 둥근 물체가 회전 없이 날아갈 때는 마주오던 공기가 뒤로 흐르면서 공의 뒷면에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겨 불규칙하게 날아간다고. 44번의 킥 이후 회전을 잊은 공은 불규칙한 궤적으로 골라인 안쪽으로 날아갔다.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가 좌우 스텝을 흔들다 갑자기 두 팔을 뻗어 뛰어오르자마자 이상하게 공은 부드러운 곡선을 쭉 그려갔다. 찰나의 바람이 회전을 일으켰다. 선의 시선이 공을 따라잡으려 애를 써야 했다. 골대 끝에 공이 머물며 골망을 툭 건들자 겨울만이 물결처럼 출렁였다. 그것은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는 거였다. 철크덕 붙는 자석같이 선의 공시 수험번호가 골대를 향해 가는 공에 착 달라붙어 휘돌았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함성을 내지르며 달려가고 벤치에 사람들이 44번을 행가려 쳤다. 끈 풀린 축구화를 그라운드에 남겨둔 채 44번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거듭했다. 여러분은 이 소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처음 읽었을 땐 축구 이야기군 하다가 조금씩 작가의 의도를 찾아가면서 예사롭지 않은 소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축구 현장에서 알바를 하는 공시생의 이야기죠. 요즘 청년들이 취직을 하지 못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대체로 알바를 뛰는데 알바 자리도 그나마 많지 않습니다. 선이라는 공시생 주인공은 축구장에서 알바를 합니다. 주인공의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선, 라인, 그어진 선이죠. 이 선에 의해서 축구장이라는 공간이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선 하면 착할 선자도 떠오르죠. 또 선 하면 공모를 하거나 추첨해서 뽑히는 한 글자에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에도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주인공의 관점,
관점에서 보는 작품인데요. 축구장에 그어진 그라운드를 만든 그 선의 시점에서 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은 공을 주어주는 알바인데 어떤 사람은 볼보이, 어떤 사람은 볼도우미, 어떤 사람은 야, 어떤 사람은 야 임마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어찌 보면 자유롭고 좋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자긍심에 보탬이 되지 않는 편의에 따라 쓰이고 버려진다, 이런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번호 7번 선수가 빠져나가고 행운의 7번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44번이 그라운드로 교체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사자를 의전성이 돼서 죽을 사자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44번은 죽을 사자 2개가 겹치면 2번 죽는다. 2번 죽는 인생은 한 번 보잘것없이 살아서 죽었더라도 기회를 다시 한번 받는 거죠. 두 번째 삶. 이 44번이 교체 멤버 중에서도 저 뒤에 실력이 처지는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긴급 투입이 됩니다. 7번이 나가고 그 자리에 44번이 왔기 때문에 어떤 행운의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그냥 와서 마지막에 44번이 코너킥을 차서 그대로 선을 넘어서 휘어져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의 공시생 주인공은 자신의 수험번호가 그 공에 딱 붙어서 골문을 출렁하고 흔드는, 그리고 골을 넣은 44번이 행가려 칠 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자신의 합격됐을 때의 모습과 투영해서 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본진에 끼이지 않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어떤 찌꺼기를 치우는 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삶의 아픔, 애환, 취준생들의 정신적인 고뇌,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작가가 능청스럽게 감정을 투사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단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밝은 독자들은 행간 사이에 숨은 보물찾기 같은 게임을 하면서 레고가 하나씩 짜맞춰져서 결국에 하나였던 모양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야말로 이 짧은 한 편 속에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작가 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골문을 가르는 통쾌함이 애환을 지닌 청년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응원하는, 혹은 승리를 대리만족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아픔을 동시에 그려낸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액면에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살며시 별것 아닌 것처럼 진행을 하는데 그 문장의 이면에는 절묘하게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산의 이 공 줍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고민 중에 한 부분을 정확하게 찔렀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리얼리즘 측면에서 이것은 사회 비판 소설에 분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짐짓 모른 채 하나 작가의 소외계층에 대한 웅숭 깊은 응시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